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 합성 g의 결과는 항등함수니까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f가 미분 가능하고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f' gx 곱하기 g'x는 1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때 f'x가 0이 아니면 g'x를 f'gx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보면 f'x가 0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역함수가 미분 가능이다 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f'x가 0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어떤 a가 존재해 가지고 f'a가 0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함수가 가지는 이 y는 x에 대한 대칭성에 의해서 이쪽에서의 기울기는 무한대가 되겠죠. f'b는 무한대가 되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f도 미분이 가능해. 근데 역함수도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f'을 했을 때 0이 되는 순간이 없다라는 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미분법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첫 번째, 이 개념의 의미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적분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역함수를 구하거나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2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출제가 어떤 부분에서 되냐면 여기 x하고 이 gx의 관계에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x에 대응되는 gx라는 점에서 f의 미분계수 구하는 것을 아는가, 이걸로 거의 출제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x가 여기 g라는 함수에 들어간 이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여기 대입된다. 요 관계를 가지고 거의 다 출제를 냅니다. 요것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이 개념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f가 미분 가능하긴 하지만 g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 미분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끔씩.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f' gk에서 0이 된다는 뜻입니다. f'이 0이 되게 되면 역함수는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쌤이 오늘 주로 다룰 것은 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f 합성 g가 됐을 때 x가 나오는 이 관계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작한다는 거냐면 f 합성 gx가 뭐 4x가 된다 라고 문제를 낸다던가, g가 f의 역함수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형태의 f 탄젠트 x의 역함수일 때 뭐 미분계수를 구해라. 단지 그러니까 f와 g의 관계로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작을 해서 문제를 내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변형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g'-1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f' 뭐 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여기 오는 점은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겠어요? g-1, 여기 g-1이라는 점이 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g-1이 어떤 값인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알파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f하고 g하고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f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서 알파를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거되고 알파를 묶어보면 알파 제곱, 뒤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알파는 0이 되겠죠. 역함수 관계니까 하나의 y값에 하나의 x값이 대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f'
0이 된다고 할 수 있고 f'0은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니까 0을 대입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k하고 g' k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f랑 g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g' k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법에 의해서 g' k 플러스 2분의 루트 3은 f' 뭐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물결침 부분에 들어가는 값은 g하고 이 값을 조합해보면 g k 플러스 2분의 루트 3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 알파라고 하면 f랑 g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f 알파는 k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2분의 1 탄젠트 알파 플러스 k가 좌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다 라고 해보면 탄젠트 알파의 값이 루트 3이 되고 따라서 알파의 값은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위가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3분의 파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f'x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미분을 해봅시다. 2분의 1 탄젠트 x를 미분하면 2분의 1 시컨트 제곱 x가 되고요.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의 제곱분의 1,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 값이 2분의 1인 걸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어려운 표현도 나와요. f하고 g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말이 나와요. 함수가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고 이 점은 그러면 t, t라고 할 수 있겠죠. 프라임 t가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f't는 아까 f'x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t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1이 된다라고 해보면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2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t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t의 값은 4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f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를 지남으로 f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해보면 4분의 파이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k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도 우리가 찾아본 거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답은 3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정의 그대로 사용하면 풀리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조건이랑 나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전에 f의 역함수가 g라고 했기 때문에 g 합성 f는 x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것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1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 나에서 우변이 x제곱 플러스 1이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변이 0이 아니죠. 첫 번째 하는 생각. 그러면 좌변에도 0이 아니겠죠. 두 번째 등호. 그 다음에 fx도 0이 아니겠죠. 세 번째 등호입니다. 두 번째 등호. g' fx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g' fx로 나누어서 f'x는 g' fx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호 fx도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을 fx로 나누어서 fx분의 f'x는 fx 곱하기 g' fx분의 1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이것은 조건 나에서 x제곱 플러스 1로 정의가 됩니다. 이 우변이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좌변도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요. f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F'의 부호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F의 부호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건 가를 보면 F0이 1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f'x도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하면 ln 절대값 fx가 되겠죠. 근데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ln fx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없앨 수 있고 이것은 우변을 적분했을 때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c는 적분 상수겠죠. 자, 여기서 x에 0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0이 되고요. 그러면 c, 우변은 c가 되겠죠. 그래서 적분 상수 c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2의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x이므로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F3은 2의 9 더하기 3이니까 2의 12제곱이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 다른 점은 G가 F의 역함수인 것이 아니라 F 탄젠트 X라는 새로운 함수의 역함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함수를 hx라고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G는 h라는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h 합성 gx를 하면 x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h 프라임 g 프라임 x는 h 프라임 gx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g 프라임 2이기 때문에 h 프라임 g 2의 값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G2의 값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G2의 값을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알파는 2가 되고 H알파라는 것은 F 탄젠트 알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F1이 2라고 했어요. 자, F는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F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값이 같았을 때 여기 x 값끼리도 같아야 되겠죠. 탄젠트 알파는 1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알파는 이 주어진 범위에서는 4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하던 계산을 계속 이어서 해본다면 h 프라임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한편 h 프라임은 f 프라임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죠. f'1 곱하기 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1이 문제에서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4가 되고 계산을 마저 해보면 4분의 1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와 차이점 기억하세요.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f의 역함수가 g가 아닙니다. f의 역함수가 g 10분의 x 더하기 8인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함수를 hx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f랑 h가 역함수 관계가 되니까 f 합성 hx는 x가 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f'1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이 항상 0보다 작거든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h'x라는 것은 g' 10분의 x 플러스 8 곱하기 속미분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다시 써지겠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g'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x 자리에는 2가 들어가겠죠. h2라고 되고 여기 있던 10도 양변에 곱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h2가 무엇인지 알아야 계산을 더 할 수 있겠죠. h2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h2라는 것은 g로 한번 표현해 보면 10분의 이게 x 자리에 2를 넣는 거죠. 2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g1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g1의 값을 줬어요. 0이라고. 그러니까
f 프라임 0이라고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거죠. f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분해서 0을 넣으면 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한 거 빼기 원래 함수 그대로 2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될 테고, 여기다가 지금 0을 대입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된다고 할 수 있어서 답은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앞에 문제들과 차이는 뭐예요? f의 역함수가 g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역함수인 새로운 함수 h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에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역함수의 미분법은 아니고 역함수의 적분과 넓이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문제 푸는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쌤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부분적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적분하면 G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빼기 이렇게 가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적분은 3-t gt 0에서 3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3 마이너스 gt니까 플러스 gt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3을 대입해 보면 0이고 빼기 0을 대입하면 g0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3 gt dt가 나옵니다. 자, g0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0이에요. 왜냐하면 t가 0이라는 뜻이죠. 자, t가 0일 때 4t는 0이고, 즉 y가 0일 때 대응되는 x의 값은, 그러니까 f0이 0이잖아요. x의 값이 0이기 때문에 g0의 값은 0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은 0인 거죠. 결론은 지금 여기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gt, dt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가 증가하는 함수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고, 어떤 y는 4t에 대해서 대응되는 x의 값을 gt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f에 gt를 대입하면 4t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f하고 g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와야만 우리가 역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빼는 형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적분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항등함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를 이용한 적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항등함수가 나오도록 함수의 모양을 변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1 f gt는 t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함수 hx를 4분의 1 fx라고 하면 hgt는 t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도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h는 f보다 4분의 1인 거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t에 대해서 대응되는 gt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지금 이 관계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이, 이 gt라는 길이가 어디서 어디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0에서 3까지 더해져요. 0에서 3까지 gt dt가 되면은 이 넓이가 되는 거죠. 3에 대응되는 어떤 알파에 대해서 3알파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 hx dx를 빼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가 뭔지 찾아야 되겠죠. h 알파가 3인데 h 알파라는 것은 4분의 1 f 알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f 알파가 12가 되기 때문에 fx식이 주어져 있죠. x 세제곱 플러스 2x는 12 이렇게 보면 조립제법 해보면 알파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6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dx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6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0에서 2까지 이렇게 해보면 4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6 빼기 2가 돼서
답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표현이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가 있는 역함수의 적분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서 이 길이가 GT이긴 해도 여기에 대응되는 t 값이 4t이기 때문에 4t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4t의 범위는 0에서 3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기하적으로 뭔가 그래프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의 적분법을 쓰려면은 이제 이런 관계를 먼저 만들어 주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역함수 미분법 할 때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함수의 미분법 심화되는 내용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스스로 한 번씩만 더 풀어보시면 확실하게 역함수 미분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려운 내용까지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